명장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거스 히딩크. 칼스버그컵. 한국은 이 대회에서 노르웨이와 파라과이 팀을 상대로 두 차례의 경기를 벌였다. 결과는 1승 1패. 히딩크 감독의 데뷔전은 한국 축구의 가능성과 함께 수많은 과제를 남겼다. 위기의 한국 축구는 최후의 카드로 네덜란드 출신의 거스 히딩크를 선택했다. Yeah, I'm confident of myself. I'm confident of the people who I'm bringing with to improve the football. And it's now too early to say, too premature, because I want to analyze in the coming time the strengths of the Korean football. But I'm very proud to be here to helping with my experience from the teams in Europe which I was working, and the France World Championship, my experience to bring over here to the team. 지난해 12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전. 연이은 부진의 늪에 빠진 한국 축구와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일본 축구의 한판 승부였다. 이날 히딩크는 경기장에 얼굴을 내밀었다. 영원한 숙적. 한국과 일본 모두가 흥분했지만 히딩크는 시종 냉정한 시선으로 경기를 응시했다. 한국 선수들의 경기를 꼼꼼히 지켜보는 히딩크. 히딩크는 이미 2년 전에 한국 축구와 첫 만남을 가졌다. 당시 히딩크는 한국팀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말았다. 중앙에서 볼 잡았습니다. 폭포에게 연결됩니다. 민터. 자, 땅볼 센터링.
자, 베르캄프 슛! 골! 뭐 여지 없군요. 후반 25분. 98 프랑스 월드컵 본선 첫 경기. 차범근 감독이 이끄는 한국과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네덜란드와의 대결이었다. 다비스입니다. 다시 용쿠가 볼 잡았습니다. 네, 중앙에서 그대로 몰고 들어갑니다. 슛! 골! 한국은 히딩크 감독의 오렌지 군단에 5대 0이라는 참패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5대 0. 이 경기의 참패로 한국 축구 위기론이 대두됐다. 결국 차범근 감독은 프랑스 월드컵 경기를 끝까지 치르지 못하고 중도에 해임됐다. 월드컵 1승의 꿈도 사라졌다. 자, 가슴 치고 왼발 슛! 나왔습니다. 반대편 올려줍니다. 대표팀 감독이 자, 바뀌었다. 가슴 치고 왼발 슛! 그러나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도 한국팀의 실력은 나아지지 않았다. 스페인과의 본선 1차전에서 한국은 스페인에게 연거푸 3골을 내주며 맥없이 무너졌다. 두 번째 골을 허용합니다. 땅볼 골대 맞고 나왔습니다. 세 번째 골 허용합니다. 자, 미드필더 빨리빨리 내 수비에 가담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빈 지역으로 완전히 내줬습니다. 우리 한국 지점 왼쪽 문제를 보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 방향 왼쪽 들고 오른쪽 치고 들어가다가 슛! 그리고 아시안컵. 아시아의 호랑이를 자처하던 한국은 오히려 사우디와 쿠웨이트에게 덜미를 잡히고 말았다. 자, 오른쪽으로 연결해주고 네, 다시 한번 가르쳤습니다. 오프사이드가 아니고요. 위기입니다. 자,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왼쪽 다시 한번 틀어놓고 슛! 연이은 국제 경기에서의 부진한 성적. 한국 축구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그러니까 참 우리 선수들의 말로 이론적으로는 분명히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안 하느냐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수준 차이입니다. 그게 강팀들하고 약한 팀들, 좋은 선수와 나쁜 선수의 그 수준 차이거든요. 대표 선수들이 모이면은 전술을 한 그게 없어요. 정말로 막말로 저도 지금 아직도 대표팀에 대한 시스템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전에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말로 저희 정말 좀 부끄럽겠지만 전술이 없었어요. 항상 대표팀에 모이면은 경기하고 체력 훈련하고 그런 위주니까요. 자, 1번 들어서면서 센터링 골키퍼 선방. 자, 무치스키 파울입니다. 한국 축구가 추락하는 사이 일본은 시드니 올림픽 8강 진출과 아시안컵 우승을 거머쥐었다. 무치스키 다까라게 그대로 슛! 자, 나카무라 프리킥. 무치스키 오른발 슛! 골! 1대 0. 한국은 일본에게 아시아의 맹주 자리를 내주어야 했다. 선취 득점. 자, 이렇게 해서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를 1대 0으로 꺾고 아시안컵을 가져갑니다. 일본 축구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20여 년 전부터 축구에 대한 체계적인 투자를 해왔고 선진 축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에 합류한 첫날. Okay, let's try. Let's try to play very organized. So as fast as possible to recover possession. I don't care about many goals. I care about the idea behind the actions. To create the chances, to create the opportunity. 선수들과 첫 만남에서 그가 강조한 것은 조직력과 생각하는 축구였다. 축구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히딩크 감독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대단하다.
I will use this week as a week to work with the boys for sure, but in a way that we can get used to them, and they must get used to our way of working. Maybe in a different style, but in a way we prepared the Dutch team as well for the World Championship in 96, 97, 98 to France. 히딩크 감독이 코칭 스텝을 불러 모았다. 곧 있을 홍콩 칼스버그컵에 대비한 선수 선발과 전략에 대한 논의였다. 회의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다. Is it be a very serious meeting? It's always serious meeting because you have to, not only as a coach, you must be on the field, but also you have to prepare. Especially about selecting players. I talked about players and everything, so when there's any news, I will tell you. Okay. Okay? Okay, I see. Thank you. Yeah, bye.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축구의 기본은 패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패스 연습부터 시켰다. 기본기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Okay, Pim. Pim will speak Korean. Very good to try it. Okay. Hey. Okay, go to 1 and 2 touch. 1 touch, 2 touch. 1 touch. Hey, help him. Hey. Okay. Okay. Okay, you're playing well now. You have 2 touch. Why did they lose 2 points, the 6 players? Why? If there's no organization, you can't play well. 기본적으로 조직력이 없으면은 좋은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고. Yes, you can play well individually. 개별적으로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But what I look for is team performance. 팀의 플레이는 잘할 수가 없다고. So always control, always organization. 항상 컨트롤하고 조직력을 신경 써서 플레이를 선수들도 히딩크의 새로운 훈련 방식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었다. They understand now my English, Anjin. They understand me now, English. Well, I have the experience now of a few days here in working with them, and I think the individual technical skill is rather good. Is rather good, generally spoken, and they can handle a ball. It's okay. The technique is okay, and where we are now aiming at is to improve a lot in the organization, the way of playing, to make a big achievement and big improvement. We have to coordinate all those skills, those individual skills, to one good performing team. 1번의 반격입니다. 1번 다시 야나기사와 왼쪽 돌파 시도. 지난 12월 한일전. 결과는 1대1 무승부였지만 경기 내용은 한국의 열세였다. 나카무라 센터링 헤딩으로 처리해놨습니다. 그대로 묘직 슛 온디아입니다. 어떻게 처리할까? 2명 수비. 지금 볼 처리. 히딩크 감독은 이 경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경기 내용을 보면 일본의 공격을 위한 패스 성공 횟수는 한국의 2배에 이른다. 공을 갖고 상대 진영에 머물렀던 경기 주도율도 일본이 거의 2배나 높다. 한국 축구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좋은 패스입니다. 유상철 슛 벗어났습니다. 오른쪽으로 좋습니다. 그대로 이천수 끌고 들어간다. 이천수 세타링 슛 하냐 반대편 슛. 크로스바도 벗어나. 그대로 슛 높았습니다. 슈팅 기회 슛. 네. I think when the player come into the area or around the area, they many times get very excited. They get very excited to make a goal. And when you get excited, you are overdoing. You're overdoing. You are excited to shoot, and then you use too much power, or you lose your concentration by excitement. And I think it's one of the main problems as well. 되게 그 힘들어요. 그게 이렇게 오는 거를 골키퍼 한 명 있고 이렇게 조그만 골대지만 여기가 더 조그만해 보여 골대가. 진짜 앞에서 가면은 골키퍼하고 이렇게 단독으로 1대1을 하면은 골대가 진짜 이만한 골대가 그냥 멀리서 보면 이만한 골대가 갑자기 이만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간 당황도 하고. 주의 여건이 일단 골을 넣어야 된다는 강한 압박을 받아요. 센터포드 같은 경우에. 그런 압박이 오는 점이 아무래도 하나 실수하게 되면 또 다음에 실수할까 봐 하는 그런 게 많죠. 뜻하지 않은 그런 패스가 한 번씩 들어올 때는 좀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래서 약간 좀 타이밍 뭐 이런 부정확한 슈팅 그런 게 나오지 않나 싶고, 그게 아마 항상 어느 위치에서 때리겠다는 그런 준비 자세가 완전히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 좋아요. 자, 이영표 반격 왼쪽으로 갑니다. 반대편에 고종수 있습니다. 자, 반대편 센터링 고종수 일단 세워놓고 슈팅 그 포인트에서 자기가 슈팅하기 편한 상황, 그 상황만 설정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슈팅할 때 상황은 절대로 안정한 상황이 거의 없습니다. 상대방 수비수 슈팅하는 상황을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어떻게든 제지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슈팅하는 상황은 항상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그 슈팅 포인트를 조사를 해보면은 상대방 그 골 에어리아까지 침투를 해서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서 슈팅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슈팅 기회가 오면은 슈팅 레인지가 어디 됐든 간에 슈팅을 때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박지성이 이번엔 반대편으로 송종국 자 가슴으로 떨어뜨려 놓고 좋은 기회 맞고 있습니다. 자, 한손 최치면서 악정면 일단 처리해줘야 됩니다. 실제 득점과 관련되는 슈팅에 관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타치 수를 얼마만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논스톱 슈팅, 원타치 슈팅을 하는 것이 68%를 넘어가거든요. 그러나 투타치를 하면 20%대로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3타치를 하게 되면 7%대로 다시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그런 위치에 들어가면 언제 어느 방향에서 어느 정도의 어느 강도의 볼이 오더라도 내가 슈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 내지는 몸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훈련할 경우에 맨투맨 없이 수비수들 없이 그냥 저 공격수들만 슈팅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는 상황이 저기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선수랑 우리나라 선수의 그 문전 처리 문제는 어릴 때부터 배운 그런 습관들 그런 게 아직까지도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성인 대표가 된 이후에도 그런 문전 처리 문제가 좀 풀리지 않는 것 같고요. 골 결정력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좀 슈팅 훈련이 좀 부족하고 그럴 때마다 뭐 진짜 집중력 있게 해야 될 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경기장에서도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그 슈팅 연습은 대개 마무리 훈련을 할 때 코치라 또는 트레이너가 선수가 볼을 이렇게 주면은 툭 내주면 아무도 없는 텅 빈 골문을 향해서 골키퍼가 있는 데다가 그냥 슈팅을 하거든요. 그거는 축구 90분 동안 그런 상황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아요. 90분 동안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가정해서 훈련해서 시켜야지만이 바로 문전 처리 미숙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선수들을 탓할 게 아니라 훈련 방법이 제대로 돼 있는가를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이민성 왼쪽으로 열어줬습니다. 미리 나가야 돼요. 지금 몇 번의 패스를 거쳐서 쓸데없는 패스거든요. 약간 불안한 패스. 설기현. 네. 다시 이천수. They make an error in the game by not playing much long passes because they like to play short passes with technical skills. Then they can play 1-2, then receive the ball again. So they want to have many touches. That's one of the differences, but it's more a mental or tactical difference with the European player. That European players, when they play in the big teams, they only need sometimes 1 touch, 2 touch, at least at most 3 touches. 한국 선수들이 옛날부터 좀 지도자들을 무서워했던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게 상당히 좀 지배적이에요, 정신적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패스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실수를 하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미리 앞서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없는 패스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가 되면 또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또 더 먼 패스를 못하고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패스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전적인 패스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연습할 때 좀 그런 이제 대충 하는 그런 패스 연습을 시켜도 대충 하는 그런 자세가 있으니까 갑자기 급한 상황이 또 왔을 때 그 정확하게 차지 못하고 그런 몸에 배이는 그런 나쁜 습관 때문에 패스 미스가 나고 특히나 뭐 이렇게 좀 강한 팀 만나고 지금 급할 때 그럴 때 좀 그런 실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패스미스가 발생하는 큰 이유는 선수들이 공만 본다는 것이다. 공만 보느라 주위를 살피지 않다가 패스미스를 범한다. 공을 공간에 주지 않고 선수에게 직접 주려는 습관도 패스미스를 범하는 원인이다. 이 장면에서 공을 가진 선수는 바로 패스하지 말고 좀 더 공을 몰고 간 후 동시에 빈 공간으로 뛰던 우리 선수에게 패스를 해줘야 했다. 패스를 할 때 우리 선수만 의식해서 패스를 줄 것이 아니라 상대방 선수의 움직임도 동시에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관찰해서 패스해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보면은 패스를 할 때 치밀한 면밀한 관찰 없이 어떤 대충의 관찰만으로 볼을 주는 경우가 없잖아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어정쩡한 패스거나 무책임한 패스에 연결되는 게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안 된다. 우리 편 선수의 움직임과 상대편 선수의 움직임을 동시에 관찰을 해서 우리 편 선수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볼을 줘야 된다. 선수의 앞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패스를 연결해야 된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30m, 40m 안에서 좁은 공간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는 지금 세계 축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의 지금 그런 흐름이 됐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패스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브라질 같은 경우에서는 100%가 있다면은 46% 정도를 훈련에 46% 정도를 훈련에 패스 위주의 훈련을 합니다. 나머지 뭐 슈팅, 드리블 그거는 0.9%, 뭐 19% 해가지고 100이 있다면 그걸 나눠서 하는데 그만큼 패스의 중요성을 훈련 방법에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패스는 훈련 과정에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홍명보 가운데 짧게 넣어줬습니다. 자, 18번, 19번 이은영 선수 놓쳤다. 1대1 상황이죠. 2명 대 2명. 1번의 공격. 자, 스라이딩.
in zone defense, you have to mark your man. But when you only play man to man, then you are very vulnerable. Your team is very vulnerable when you only play man to man on the whole pitch. That's a way of playing. It's not used anymore, nor in the big national teams, nor in the big club teams in Europe or in South America. So it's something from the past. That doesn't mean that you have to mark a man, but not always 90 minutes the same man in everywhere on the pitch. 19번 유일령 선수 놓쳤다. 1대1 그대로 일본의 상황이죠. 공격입니다. 2명 대 2명. 일본의 공격. 자, 슬라이딩 태클로 막아내고 있는 강철. 드리블하며 달려오는 공격수를 방어하는 강철 선수. 이때 강철은 공을 가진 상대 공격수 방어를 이민성에게 넘기고 자신은 패스를 받기 위해 우측으로 달려가는 일본 선수를 방어해야 했다. 맨투맨 하는 공격수가 이쪽으로 가니까 그걸 나한테 얘기하면 그렇게 쉽게 되는 건데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같이. 수비들은 맨투맨이다. 한 명만 따라 댕겨라. 전반전 끝나고 쉬는 시간에도 걔를 따라 댕겨라. 화장실 가면 너도 화장실 가고 침을 뱉으면 침을 뱉고 똑같이 해라. 그런 딱딱하면서도 좀 축구가 아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하다 그럴까 그런 걸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날 한일전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국 수비수들 같은 경우에는 맨투맨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역 방어라는 자체를 배우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맨투맨을 하다 지역 방어로 내려섰을 경우 자기네들이 항상 맨투맨을 해왔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갖고 맨투맨 상황을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들어가게 되니까 거기에서 스페이스가 생기고 그런 쪽으로 골을 먹고 그랬던 거예요. 90분 끝날 때까지 그 수비수는 그 선수가 어디를 가든 따라다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다닙니다. 안 따라다니면은 지도자한테 책임 추궁을 당하니까 무조건 따라다닙니다. 그게 맨투맨 수비입니다. 선수들을 발전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자꾸만 이 머리를 쓰는 전술을 택하고 선수들이 생각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전술 훈련 방법을 택해야지 아주 단순한 것만 선수한테 요구해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14번에 한국 수비수들의 맨투맨 습성을 파악한 일본 선수들은 시선 유도를 자주 시도한다. 헤딩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국 수비수들을 결란시키기 위해 일본 선수가 공을 갖고 있는 선수 주위를 도는 순간 한국 수비수는 자신이 방어했던 선수에게 미련을 버리고 바로 앞쪽에 와 있는 선수를 방어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지역 방어다. 처음 방어했던 상대 공격수를 계속 쫓아갈 것이 아니라 순간 자기가 방어할 지역 내에 들어와 있는 선수를 방어해야 한다. 수비하는 사람이 공격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공격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가면 되지만 수비하는 사람은 예측을 하고 그것을 다시 이중으로 가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나 시간적으로나 따라갈 수가 없죠. 맨투맨으로 확실히 상대방을 잡을 수 있는 경우에는 체력이나 기술 면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을 능력이 있을 때 맨투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지역 방어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김도균, 자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김도균 왼쪽 끝까지 쫓아야 됩니다. 자 스페인 중앙에서 개인 돌파 호세마리. 호세마리 또 돌아갑니다. 아 위기! Dat niveau is goed, alleen het zit ook vaak in het tactische. Ze hollen door elkaar heen. Je probeert er wat orde in te krijgen, wat discipline, speelwijze op te leggen. Daar zijn we mee bezig. Daar staan ze open voor, merk ik na 2-3 dagen staan ze daar open voor. 국제 경기에서 한국팀은 조직력 부족으로 수비 라인이 뚫려 실점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뛰어오던 한국 수비수가 공격수 앞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미리 골라인 쪽으로 들어가 3명의 수비수들이 함께 드리블 해오는 스페인 공격수를 철저히 막아줘야 한다. 수비에 대한 개념을 선수들한테 심어줘가 상호간에 1대1 수비보다는 2대1이 유리하고 2대1보다는 3대2가 유리하다 그런 걸 선수들한테 심어주면서 이 조직적인 수비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수비가 모자라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항상 뭐 세계대회를 치르면 아시아존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세계대회를 치르면 뭐 세계 청소년 대회나 올림픽이나 뭐 월드컵을 통해서 뭐 항상 수비에 뭐 문제점을 지적하고 했는데 이런 조직력을 선수들한테 주입을 못 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비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같이 서 있는 게 아니면은 내가 저 볼 가는 사람을 가가지고 볼을 가진 사람이 더 중요한가를 좀 판단을 하는 그런 게 조금 세계적인 선수들보다는 좀 그런 점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감독님께서 개인적으로 선수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알고 있는 거는 저 선수가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님이 많이 노력하시고 선수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선수들 각자한테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선수가 얘기한 거는 저 선수가 모르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는 굉장히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축구에서 한 명이 11명을 다 제칠 수 있는 드리블로 제칠 수 있는 기술을 가졌다면 조직력은 필요 없겠죠. 그렇지만은 한 명이 한 명을 드리블해서 개인 기술을 부려서 돌파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명을 이용한 3명을 이용한 부분 전술이라든가 조직력이 필요로 하는데요. 특히 한국팀 같이 개인 기술이 남미나 유럽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이 떨어졌을 때 그랬을 때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조직력입니다. 일본 공격수가 쉽게 패스하거나 드리블할 수 있도록 앞 공간이 비어 있다. 이럴 때 한국 수비수 2~3명이 조직적으로 공을 가진 공격수를 압박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일본의 경우 공을 가진 한국 공격수를 향해 2~3명이 조직적으로 철저히 압박해 들어옴으로써 공격수로 하여금 패스 미스를 유도하거나 공을 빼앗는다. 저희 한국 선수들이 1대1, 그러니까 한 명이 프레싱해 오는 거는 상당히 어렸을 때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전혀 당황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맨투맨으로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기 사람한테는 한 명만 붙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아무리 프레싱하더라도 그 한 명을 뚫고 나오는 거는 뭐 당황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프로팀이 오거나 국제 경기를 많이 해보면서 정말 주에서 2~3명이 프레싱을 해올 때는 저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프레싱의 효과를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저희 한국에서 그런 프레싱에 대한 인식이 요 근래에 와서 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못했던 점이 제가 경기를 하면서 많이 부족한 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볼을 가진 선수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고 그다음에 미스를 유발시키고 또 우리 팀에게는 그 강한 그 프레싱이나 강한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수비를 할 수 있는 조직적 수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거죠. 연습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소에 연습할 때 그러한 장면에 있을 때 그러한 장면을 완벽하게 프레싱을 거는 그런 연습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 공격수가 문전을 향해 달려오는 상황. 이때 2명의 한국 수비수가 철저하게 공격수를 압박해줘야 한다.
동시에 뒤쪽 수비수들은 골 에어리어 안까지 수비 라인을 내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비수 4명이 동시에 움직일 때 상대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다. 그 조직력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선수들의 마음을 서로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선수들이 눈빛만 봐도 이 선수는 어디로 뛰고 그 다음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지만 되는데 과연 500여일 동안 히든키 감독이 그 작품을 이뤄낼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자신의 전술에 맞는 선수들의 포지션을 찾기 위해 여러 차례 연습 경기를 가졌다. 압박이 상당히 강해요. 압박이 강하고 그 동선 유지, 폭 유지가 상당히 좁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일단 4-4-2 전술, 공격적인 전술 쓰고 있는데 히든크 감독이 98 프랑스 월드컵에서도 그랬었겠지만 대표팀 네덜란드 대표팀을 운영을 할 때도 상당히 영리한 축구를 했었거든요. 오늘 보니까 상당히 영리하고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금 축구를 원하는 것 같고. 히든크식 4-4-2 전술은 수비 4명을 일자로 세우는 포백 시스템으로 양윙, 미드필더와 양 수비수가 공격에 적극 가담하고 이때 다른 미드필더나 수비수들이 빈자리를 대신해주는 시스템이다. 이 전술은 최전방 공격수와 후방 수비수들의 간격을 50m 이내로 줄이는 전원 공격, 전원 수비의 공격 축구를 지향한다. 사사이 전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선 선수들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 저희가 전술적으로 내 위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뛰기 때문에 개인 플레이보다는 팀 플레이 위주로 하게 되는 그런 플레이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좀 힘들었습니다, 많이. 저 위치가 지금 처진 스트라이커인데 감독님이 원하시는 경우는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그거죠. 처져가지고 게임 플레이 메이커를 하고 스트라이크 위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지금 활동 범위가 크니까 체력적인 면에서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오늘은 너무 많이 뛴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Are you satisfied with this game? Yeah, it gives me. We have now played 4 days. We have played the games, and it gave me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players. I know now every player in which position he can play. And for the other hand, we try to do something on the system, and that's okay. So those 4 days were very, very useful for me to get a lot of information. They can go to the autobus, the other ones can go to the bus. Like this. Come here. One touch all over the place. Go play. Okay, speed it up. Speed it up.
히딩크 감독은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에게 4-4-2 전술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축구 전문 분석가를 불렀다. 그는 선수들 한 명 한 명의 플레이를 세밀하게 촬영했다. And I use images and computers to be able to create sequences for the coaching staff, to be able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the team and also the individual players. The system is also used to break down the opponents tactically,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So whatever Mr. Hiddink wants, I can analyze for him. 히딩크 감독과 함께 온 이안은 한국 대표팀의 매니저 임무를 맡고 있다. 그는 매일 훈련 캠프에서 감독과 선수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해 데이터 분석에 활용한다. What I'm doing now is also part of getting to know the Korean football and helping Mr. Hiddink in achieving the highest goal. And so we try to work as professional as we can. 히딩크 감독은 가능하면 많은 국제 경기에 참가할 예정이다. 자신의 전술을 선수들에게 적응시키는데 실전 경험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Training. Isn't it hard training today? No, it's hard training for the boys who didn't play yesterday. Good training. The rain is okay. That's good circumstances. It's nice to train in this weather. I like this. What did you tell the players at the last time? In a circle. Yeah, we play the game now in 50 minutes. And in that 50 minutes, they showed the first minutes that we were playing too easy, too relaxed. So I got a little bit angry and I said, let's play like men. Let's use our mental strength. Let's use our physical strength as well. They must learn that in every minute of the game, you must think. You must think, because we sometimes, as football players, we just play without thinking. But you always have to think how we can break our opponent. Wonderful for us, but maybe not wonderful for the players. But if you take 노르웨이 팀과의 경기를 앞두고 히딩크 감독은 상대 팀의 전력 분석에 들어갔다. 히딩크 감독에게 노르웨이전은 중요한 경기다. 그가 한국 축구팀의 사령탑을 맡고 처음 갖는 공식 경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경기를 통해 히딩크 감독은 한국 선수들이 자신의 전술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시험할 수 있을 것이다. Tomorrow's game we play Norway, and Norway is a team who can play very tough, strong team, physically strong. They have their weaknesses, of course, like every team. But this is a serious game. This is a preparation game, and whatever the result will be, we are continuing the line we picked up now. 토스타인 헬스타 올립니다. 자, 볼터 뒤에서 경기 초반부터 수비 라인이 뚫리면서 한국팀은 수세에 몰리기 시작했다. 위험해요. 반대편 넘어오는 거 봐야 됩니다. 헤딩으로 다시 페널티 지역 외곽입니다. Control now, organization. 컨트롤하고 지금 다시 위치 정리.
에네리가 치고 들어갑니다. 일제 상황슛. 홍명보를 축으로 한 4명의 수비진은 호흡이 제대로 맞지 않아 상대 공격수의 돌파에 속수무책이었다. 중앙에서 2대1 패스가 완전하게 뚫렸어요. 물론 골은 10번을 달고 있는 헬타 선수도 잘했습니다만 그 과정이 매끄러웠다는 거 우리 선수들이요. 중앙 미드필더 유상철과 서동원은 공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수비와 전방을 잇는 다리 역할에 실패했다. 천천! 상철 6번! 천천 6! 상철 6번! 수비진과 미드필더는 무의미한 패스를 주고받는 등 공격의 흐름을 자주 끊었다. 선수들의 기량을 테스트하기 위해 히딩크 감독은 계속 선수를 교체했다. 후반 들어 이영표, 김도훈 등이 투입되면서 공격적인 플레이가 이어지며 경기 흐름이 조금씩 살아났다. 노르웨이전은 4-4-2 전술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수비의 허점을 노출한 경기였다. 여기서 프로데운센의 지금 센터링 올려간 것을 센터링을 주지 말았어요. 김태형 선수가 1차적으로 그런데 이 경기에서 한국은 패스 성공률이 노르웨이를 앞섰다. 그리고 공격 지역에서 공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도 한국이 노르웨이보다 많았다. 결국 수비가 가장 큰 문제였다. First half we were a little bit anxious, a little bit nervous in the start. Players gave easily away the ball because I want to be critical to my own team as well. Regarding the second half, we have to take that as our future and the way that we like to play. And we were a little bit unlucky that we didn't score the equalizer on 3-3, but I can give my compliments on the second half to the team. 경기 직후 히딩크 감독은 코칭 스태프와 선수 전원을 집합시켰다. Norway, we had 79 attacking moments, and the total time was 29 minutes, 11 seconds, and 20. 노르웨이전에서의 패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다. Every action that he has on and around the ball, we can look at with the click of a button. Number 10 in the Korean team. 그는 선수들에게 경기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선수들 스스로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끔 유도한다. In the match, we captured only 13 times that he was, for example, on the ball. Look back to our game against Norway. See what we did well. 잘한 부분하고 And to see what we can improve. 향상되어야 될 부분하고. And from there on, we go to our next game in the preparation towards 2002 in May and June. 내년 5월에 있을 2002년 월드컵을 위한 준비를 계속하겠습니다. Okay? And then I ask you to leave the room now. 취재진을 내보낸 후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 개개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I'll show you all the number 13's actions. Yes. I think you look tired. Tired. We had a session of 1 hour and 15 minutes.
And okay, I like it, but it demands a lot of concentration. So that's okay. I like it. I like it very much because we can show the players a lot from the past game against Norway, and we can show them the good things. We can show them the things in which we have to improve. And when players see it on the screen, they learn more easy. What did you emphasize most throughout the analysis? We like to play a good football. Yeah. And when you want to play a good football with always looking for a good result, then you have to organize well in defense. And defense is not just the defenders who are standing in the back, but also midfield and also attack. Attacking players have to defend. When you play modern football, all the players have to defend. All the players. So that's why we were having this session to emphasize the good organization. 두 번째 경기 파라과이전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한국팀이 우세한 공격을 펼치기 시작했다. 한국팀의 수비 조직력도 노르웨이전에 비해 나아졌다.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 각자 자기 포지션에 맞는 역할을 요구한다. 자신의 위치를 모르는 선수는 용납하지 않았다. (1대1) 무승부. 결국 승부차기로 한국이 6대5로 승리를 거뒀다. 결과는 1대1이었지만 경기 내용은 한국의 우세였다. 패스 성공률이 파라과이보다 높았고 공격 횟수도 많았다. 이 경기에서도 여전히 수비 문제는 있었다. 하지만 공격 조직력은 향상됐다는 평이다. 이제 아무래도 히딩크 감독이 추구하는 새로운 전술에 선수들이 여러 가지 애쓰면서 생각을 하면서 경기에 임하고 또 훈련에 임하고 있는 것이 짧은 기간이지만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노르웨이전에서는 전반전에 상당히 수비 불안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그 출발이 안 좋았는데 후반전에서 일단 공격추가 살아나고 파라과이전에서는 전후반 경기 내내 안정감과 조직력이 살아나면서 공수 연결이 원활하게 됐다는 부분. 이렇게 된다면은 오만의 전지훈련과 두바이 그리고 컴피테이션컵 5월달 대비해서의 히딩크한테 시간이 주어졌을 때 더욱더 이런 그 두꺼운 축구, 그다음에 빠른 그 패스 타임과 조직력이 살아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All the limitation that every team has, why shouldn't we think always negatively that we can't do so well? That's a feeling of inferiority, and when you think like that, you have lost your first game already. You must be realistic. I'm realistic as well. I know that Korea hasn't won so far a World Cup game when they participated, so that's realism as well. But I'm working hard, and I hope I get all the support, and I think I get support of my people around me and from the crowd as well, to bring in a feeling that we can do more than we think.
And if we think like that, then we must go somewhere. We must reach somewhere. 히딩크호가 2002 월드컵을 향해 닻을 올렸다. 히딩크 감독의 영입을 계기로 한국 축구는 다시 서야 한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의 영입은 월드컵을 위한 단기 처방일 뿐이다. 한국 축구에 대한 장기 투자는 수십 년간 말뿐이었다. 히딩크 감독의 한국 축구는 장기적 투자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